홍준표의 검사 시절을 모델로 만든 90년대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 출퇴근 시계 다 기억하시죠? 이 드라마에 또 한 명의 실존 인물이 있었는데 이 홍준표 당시 검사에게 수사를 받고 4년간 복역을 했는데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이 좀 만만치 않겠다 싶은 게 저희 취재기자가 어제 여운한 씨를 직접 만났었는데 굉장히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좀 많이 맺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로 홍 대표를 비판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고 완전 날조된 영웅담입니다. 완전히 혼자 만든 뭐 정말 삼류소설만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을 악인 중에서도 악인 같아요. 양심과 양식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내 인생은 그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길낭떠러지로. 그러니까 25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거잖아요. 25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된 건가요? 당시 재판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머지 증거들은 다 배척되고 한 사람의 정언이 있었습니다. 그 정언이 있었고 그 정언이 이제 저 여 씨에 대해서 두목이다. 라는 걸 가지고 그 여 씨에 대한 그 정언 하나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운한 씨 지금 인터뷰 조금 전에 했던 사람이 1991년에 홍준표 검사에 의해서 국제 PJ파, 그러니까 조폭의 두목으로 지목이 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징역 4년이 확정됐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1심에서 이제 그게 유죄로 가는 가장 큰 증거가 그 정언이었고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공판 기일 전 정인신문 조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 전에 어떤 정인을 해서 그 정인신문을 받았는 것이 무효다. 그렇게 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 판결을 가지고 이제 그 판결이 무효라고 봤으니까 지금 왔던 이 정언도 공판 기일 전에 받은 정인에 대한 정언이었기 때문에 그 정언으로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그 주장을 가지고 이제 재심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심 청구라는 게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 필요하고 그 증거와 신규성과 명백성이 있다고 확정되었을 때 재심 개시 결정이 떨어지는 거고. 잠시만요.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너무 어렵습니다.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형사소송법 420조에 보면 증거 서류나 증거물 그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 변조되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혹은 그다음에 원심 판결에 증거된 재판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변경되었을 때 그다음에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기존의 재판을 뒤집을 수 있을 때라는 증거가 나왔을 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재심 신청이 되면 일단 이 증거가 그렇게 신규적이고 그다음에 명백한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심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왔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에서 다시 재심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주장만으로 우리가 과연 재심이 될지 그리고 재심에서 판결이 바뀔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데 이게 뭐 흉기 배달 사건의 뭐 진실과 공방이라고 하는데 뭐 흉기를 뭐 택배로 보낸 것도 아니고 경비원한테 맡겨놨다고 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내가 이렇게 범죄 단체를 소탕하고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부터 정말 많은 협박과 시달림을 받았다. 심지어는 뭐 아들을 납치하겠다, 집에 흉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희생, 피해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감에 의해서 범죄 단체를 소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납치에 따른 얘기, 흉기를 집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허위라는 거예요. 아, 저게 흉기 안 보냈다? 네, 흉기도 안 보냈고 뭐 선물센터를 뭐 집에 보낸 부분이고 경비원 통해서 보낸 건데 그것이 과장돼서 그게 흉기였고 협박이었고 납치설 이렇게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조작된 영웅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준표 대표는 대가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과거에 그런 협박이 있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일단 여 씨는 그게 흉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를 만나서도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씨가 당시에 그 조직원의 한 사람을 데려다가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 증거 하나만 법원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그것은 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 상품입니다. 가까운 지인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게 홍준표 씨한테 경비원이 전달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흉기인데, 그러니까 선물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사람을 해야 하는 흉기인 것인지, 아니면 과일 쓰는 때 쓰는 과도인 것인지,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보낸 게 아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이해했던 것이다. 사실 협박이라는 게 어떤가 하면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누가 보더라도 그런 외포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적인 요건이 만들어지면 협박죄가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 입장에서는 흉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받는 입장에서 그게 흉기라고 생각하면 흉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집에 뭐 집들이 선물로 식기 세트를 이렇게 보내면 이거 우리 집 선물이구나 하지만 네네. 받는 사람이 뜬금없이 웬 우리 집에 칼 과도를 보냈지? 그러니까 과도 세트를 막 5개를 보냈는데 그게 예. 뭐 특정 상표에 굉장히 좋은 칼이라 예.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과 그 관계 설정이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면 그에 대한 해석은 달라질 수 그리고 있는 또 부분이죠. 검사한테 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한테 뭐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보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럼 자기와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선물을 보냈다는 의미는 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네. 사실 홍준표가 공개적인 자리 가서 항상 자기 모래시계 모델이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왔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뭐 홍준표 대표 대 약간 조폭의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는 양상이에요. 근데 궁금한 게 재심을 청구하면 홍준표 대표도 뭐 법원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진 전혀 않습니다. 그래요? 재심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원 결정이 난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해서 받은 증언의 효력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느냐, 원판결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의 위원 결정으로 변경된 때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조직폭력배가 얘기한 증언이 믿을만 하느냐, 아니면 왜곡되거나 조작되거나 위증의 혐의가 있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재심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재심이 가서 정말 이 사람이 PJ파의 두목이냐, 아니면 조직책이냐, 아니면 정말 무고한 사람을 조직책으로 둔갑을 시켰느냐, 이거는 사실은 심판을 받아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자, 홍준표 대표 아직 뭐 보수 대통합 여러 가지 또 지방선거도 치러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뜬금없는 재심 청구에 굉장히 마음이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를 만나서도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씨가 당시에 그 조직원의 한 사람을 데려다가 조서를 꾸몄습니다. 그 증거 하나만 법원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그것은 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선물 상품입니다. 가까운 지인분들하고 이렇게 서로 나눴던 것입니다. 그게 홍준표 씨한테 경비원이 전달을 잘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게 이제 흉기인데 그러니까 선물 꾸러미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뭐 이게 정말 사람을 해야 하는 흉기인 것인지 네네. 아니면 과일 쓰는 때 쓰는 예. 과도인 것인지 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보낸 게 아니다. 받아들인 사람이 잘못 이해했던 사실 것이다. 협박이라는 게 어떤가 예. 하면 상대방에게 외포심을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누가 보더라도 그런 외포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상황적인 요건이 만들어지면 협박죄가 된다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그러니까 예. 자기 입장에서는 흉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받는 표의 검사 시절을 모델로 만든 90년대 인기 드라마 모래시계 출퇴근 시계 다 기억하시죠? 이 드라마에 또 한 명의 실존 인물이 있었는데 이 홍준표 당시 검사에게 수사를 받고 4년간 복역을 했는데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 사건이 좀 만만치 않겠다 싶은 게 저희 취재 기자가 어제 여운한 씨를 직접 만났었는데 굉장히 홍준표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좀 많이 맺혀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어느 정도로 홍 대표를 비판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너무너무 잘못된 것이고 완전 날조된 영웅담입니다. 완전히 혼자 만든 뭐 정말 삼류소설만도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을 악인 중에서도 악인 같아요. 양심과 양식이 전혀 없는 사람 같아요. 내 인생은 그 당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길낭떠러지로. 그러니까 25년 만에 재심을 청구한 거잖아요. 25년 전에 도대체 무슨 명백성이 필요하고 그 증거와 신규성과 명백성이 있다고 확정되었을 때 재심 개시 결정이 네, 떨어지는 거고. 잠시만요.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 너무 어렵습니다. 예. 증거의 신규성과 네. 명백성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면 형사소송법 420조에 보면 증거 서류나 증거물 그 증거물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위조 변조되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네. 혹은 그다음에 원심 판결에 증거된 재판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변경되었을 때 그다음에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기존의 재판을 뒤집을 수 있을 때라는 증거가 나왔을 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재심 신청이 되면 일단 이 증거가 그렇게 신규적이고 그다음에 명백한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심을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나왔는 거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에서 다시 재심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주장만으로
우리가 과연 재심이 될지 그리고 재심에서 판결이 바뀔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데 이게 뭐 흉기 배달 사건의 뭐 진실과 공방이라고 하는데 뭐 흉기를 뭐 택배로 보낸 것도 아니고 경비원한테 맡겨놨다고 하고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내가 이렇게 범죄 단체를 소탕하고 하는 바람에 그쪽으로부터 정말 많은 협박과 그랬죠. 시달림을 받았다. 심지어는 뭐 아들을 납치하겠다, 집에 흉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희생, 예. 피해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감에 의해서 범죄 단체를 소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납치했다는 얘기, 흉기를 집으로 보냈다는 얘기가 허위라는 거예요. 아, 저게 흉기 네. 안 보냈다? 네, 흉기도 안 보냈고 뭐 선물센터를 뭐 집에 보낸 부분이고 경비원 통해서 보낸 건데 그것이 과장돼서 그게 흉기였고 협박이었고 납치설 이렇게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조작된 영웅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홍준표 대표는 대가의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과거에 그런 협박이 있었는지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일단 여 씨는 그게 흉기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 순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청구를 한 게 된 건가요? 당시 재판에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나머지 네. 증거들은 다 배척되고 한 사람의 정언이 있었습니다. 그 정언이 네. 있었고 그 정언이 이제 저 여 씨에 대해서 두목이다. 라는 걸 가지고 그 여 씨에 대한 그 정언 하나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운한 씨 지금 인터뷰 조금 전에 했던 사람이 네. 1991년에 홍준표 검사에 의해서 국제 피제 입파, 그러니까 조폭의 두목이다. 두목으로 지목이 돼서 네네.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그렇죠. 징역 4년이 확정됐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1심에서 이제 그게 유죄로 가는 가장 큰 증거가 그 정언이었고 네.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공판 기일 전 정인신문 조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 전에 어떤 정인을 해서 그 정인신문을 받았는 것이 무효다. 그렇게 해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 판결을 가지고 이제 그 판결이 무효라고 봤으니까 지금 왔던 이 정언도 공판 기일 전에 받은 정인에 대한 정언이었기 때문에 그 정언으로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그 주장을 가지고 이제 재심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심 청구라는 게 증거의 신규 송과